네, 안녕하세요. 우리 신앙 이야기의 박 PD입니다. 화륜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 또 어떤 얘기를 할까요? 예, 이번 시간에는 이제 앞서 우리가 살펴봤던 지정학적인 내용을 좀 가지고 우리가 어떤 신앙을 좀 지향해야 될 것이냐, 어떻게 생각을 바꿔야 될 것이냐 이런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머릿속에 들어있는 지도는 평면 지도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다. 근데 지구가 동그랗잖아요. 그리고 북반구에 모여 사니까 사실은 이렇게 펼쳐놓은 거에 비해서는 굉장히 가까운데 모여 살아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굉장히 멀다고 하는 지역이 실제로 지정학적으로 굉장히 가까울 수도 있어요. 이 위쪽에 이렇게 몰려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저도 이제 어렸을 때 제일 궁금했던 게 제 머릿속에 러시아는 유럽 위쪽에 있는데 그죠? 오른쪽에 있는데 이게 유럽하고는 붙어 있다는 생각을 네. 잘 못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런 우리가 설교를 들으면서 그 설교를 3D로 입체로 설명하지 않고 2D로 설명했다는 거죠. 펼쳐서 설명해 놓는 바람에 사람들 머릿속에 이걸 이렇게 조합해서 놓으면 동그랗게 원이 구가 되면서 서로 어떤 영향을 주고받았는지가 보여야 되는데 이거를 안 보이게 차단해 놨어요. 이게 로마 카톨릭이 써먹는 수법이라는 거죠. 세계사로 또 그렇게 배우잖아요. 그렇게 가르쳐요, 쪼개서. 그러니까 이거를 깨지 않으면 어떤 이런 데 대한 관점을 깨지 못하면 결국은 교회를 평생 다녀도 교회가 제시하는 그 가이드라인을 따라가서 관광 가는 거랑 똑같은. 그러니까 제가 모르는 어떤 분야를 공부를 해야 된다 하면은 저는 항상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하는 개론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개론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 거. 그렇죠. 한번 후 보는 네. 거죠. 한번 쭉 이렇게 흘러가는 거구나 하는 걸 알아야 그 다음부터 이제 세부적으로 들어갔을 때 이게 어떤 맥락에서 있는 건지를 파악할 수 있는 건데 그게 없으면 맨날 나무만 보고 있는 거죠. 숲을 못 보고. 그러면은 연결이 안 된단 말이에요. 맞아요. 안 됩니다. 그러니까는 세계사를 배울 때도 예를 들어 뭐 어떤 게 흘러가는데 이때 뭐 중국에서는 어땠고 그건 잘 비교 안 해요. 영국에서는 어땠고 이렇게 가면서 이런 어떤 사건이 터지면서 이게 서양 쪽에서만 문제가 아니고 동양에도 이런 영향을 받았고 이렇게 됐고 이렇게 이 세계사를 흘러가면서 봐야 되는데 전체가 보이는데 똑같이 성소도 이게 이스라엘 주변 어떤 국가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고 왕족 누구였는데 여기서 이런 배경 때문에 이런 사건이 벌어지니까 이스라엘이 어떤 영향을 받아갖고 이때 뭐 다윗이 어쩌는 이런 식으로 이게 연결이 돼갖고 보면은 그게 굉장히 부드럽잖아요. 흘러가면 그냥 한눈에 다 알 수 있고 재밌기도 하고요. 네. 그러면 그렇게 가르쳐줘야 이게 맞지. 성서도 사실 수십 년 교회를 다녔지만 이 성서 각 건들이 이거는 어느 시대고 그리고 이게 어떤 의미를 갖고 그 내용 한 구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맥락에서 이렇게 지금 편집이 돼 갖고 어느 시대에 만들어져 갖고 이렇게 내려왔다 하는 걸 먼저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욥기면 욥기의 의미가 파악이 되는 거고. 그렇죠. 그렇게 되면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이 없어요. 신학교도 그렇게 안 가르쳐요. 왜냐면 그렇게 배우진 않죠. 그러니까 신학이라는 체계가 기독교의 교육 체계가 그렇게 안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면 사실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신학이라고 하지 말고 그냥 신앙학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 어떻게 생각하면 되게 또 쉽냐면요. 이게 우리 엑스포 같은 데 구경 가요. 그럼 들어가는 출구 있잖아요. 그래서 보통 그 부스가 출구에서 가깝고 직선 통로에 있는 부스들이 비쌉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시간상 거기만 보고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저쪽 끄트머리 뒤로는 잘 안 돈단 말이죠. 그러니까 동선을 이렇게 만들어요. 이렇게 돌아 나오게끔 만드는 동선 안에 들어있지 않으면 일부러 찾아가지 않는 못 받는 거죠.
근데 신학이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이 딱 그렇단 말이에요. 들어가는 출구가 하나고 나오는 구멍이 하나라서 딱 이렇게 정해놓고 없진 않아요. 찾아보면 다 웬만한 자료들은 다 있는데 길을 딱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그리고 이 코스를 돌아 나오기도 벅차요. 시간적으로 여러 가지가 쓸데없는데 디테일하게 매달려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제일 재밌었던 게 신대원 시험을 보는데 요절 시험을 보는 거예요. 몇 장 몇 절에 뭐냐, 몇 장 몇 절에 야, 이제 얘네들이 뭘 하는 애들일까? 제일 쓸데없는. 아니 그거는 자기가 필요하면 외울 수도 있고 아니면 경우에 따라서는 뭐 그때그때 찾아서 볼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요절을 외우느라고 주어진 시간을 다 소모하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럼 뒤쪽은 가보지도 못한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돌아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 항상 출구로 빠지는 길이 있어요. 이렇게. 근데 저는 그런 거예요. 거기에 그러니까 심지어 종교 때문에 전쟁도 하고 순교도 하고 막 그 별짓을 다 하면서 왜 막상 자기네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전에 대한 교육은 그 모양이며, 그리고 그 수용하는 입장에서는, 교육을 받는 입장에서는 제대로 안 가르쳐주면 자기 스스로라도 목숨을 바치기까지 하는데 자기 스스로라도 어떤 방식으로든 좀 이렇게 공부를 할 생각을 왜 안 할까요? 그게 궁금한 거예요. 그러니까 중세 때가 중세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가 동로마 교회를 생각하면 그런 문화가 아니에요. 근데 서로만 나왔으니까 서로만 본다면 이쪽은 공부 안 시키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이런 현상들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무슨 얘기냐? 성서를 읽느니 순교를 하겠다. 뭐 그런 거죠. 이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는 신조가 중요해요. 아주.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신경이나 니케아신경은 조금 더 복잡한데 사도신경이나 니케아신경을 딱 읽으면 아, 이 종교가 어느 거를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지가 분명히 보인다는 거죠. 아, 저는 그런 뭐 신조 무슨 그 뭐 웨스트민스터 이런 것도 무슨 뭐 소요리 문다 무슨 뭐 대요리. 거기다 이제 개신교는 조금 더 잘난 척하느라 기독교 강요를. 그러니까 이거는 왜 신앙을 남이 정해주는 가이드라인을 따라가냐는 거죠. 신앙을. 그러니까요. 예, 그 자체가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랑 똑같으냐면 가이드가 해외여행 나왔는데 가이드가 데려가는 코스들이 있어요. 자, 가이드가 보여주는 코스에는 숨어 있는 게 있단 말이죠. 왜냐하면 걔는 거기서 어디를 가면 어느 가게를 가면 같은 데로 구경을 해도 어디 코스를 통해서 어느 집에 들려 점심 먹고 어디 가서 쇼핑하고 하는 거에 따라서 내 주머니에 들어오는 돈의 양이 달라지니까 자기가 이득이 되는 쪽 코스를 따라 돌게끔 되는 거죠. 그것만 보고 오는 거예요. 요새 기독교인들이 그것만 봐도 보고 온 거 아니냐는 거지. 근데 사실은 그 가이드를 따라서 여행을 안 다니고 그 시간에 좀 널널하게 다른 데까지 다 둘러봤으면 자기가 생각하고 내가 본 곳과는 전혀 다른 지역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그 지역이. 그 가이드를 따라다녔다는 얘기는 관광을 하는 게 아니고 가이드의 주머니 채워주러 다니는 거밖에 안 돼요. 그리고 엄청 빨리 가게 되면 진짜 깃발만 보는 거예요. 누구 말대로 뭐 보고 왔냐니까 앞사람 뒷모습만 보고 왔다는 거지. 길 잃어버릴까 봐. 그냥 정신없이 끌고 가요. 길 잃어버리고 그러니까 처음에 겁을 주죠. 길 잃어버리면 큰일 납니다. 도둑 맞으니까 여권 주고. 그러니까 관광을 와서 이렇게 경치를 봐야 되는데 도둑 맞을까봐 카메라를 내 여행하는 동안에 카메라 안 잊어버리려고 여기 여권하고 같은 가방하고 여기에다가 있는 신경을 쓰고 가다 보니까 앞에 사람하고 떨어지면은 길 잃어버리면 큰일 나니까 이렇게도 신앙생활을 하는 거잖아. 그걸 이제 흔히 얘기하는 교회 전통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냥 합리화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래서 결국은 누구나 다 똑같은 인생의 같은 과정을 거쳐 나온다고 해도 못 보는 사람은 못 보는 거죠. 볼 수가 없는 구조예요. 그 구조에서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목사님하고 이제 제가 이런 방송을 찍고 하는 이런 내용들을 보면은 이제 이걸 싫어하는 사람들은 아, 맨날 똑같은 내용만 얘기해.
얘기예요. 그쵸. 예. 근데 저는 그래서 왜 우리는 똑같은 내용만 이야기할 수밖에 없을까? 를 생각을 해봤어요. 예? 실제로 똑같은 내용을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는 이거를 듣는, 그나마 호응을 하는 사람도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또 다르게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왜? 결국 그 엉뚱한 소리들 많이 하시니까. 그런 경우도 있고, 또 한편 우리의 이제 한계라고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아직 우리가 얘기하는 분야는 우리가 그냥 첫 발자국을 띄고 있는 거지, 이게 연구가 된 분야가 아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말하자면 뭐 굉장히 다양한 어떤 연구가 진행되어 있는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가는 길이 그냥 첫걸음일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어렵죠. 비슷한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거죠. 그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제 저산 올라갈 거란 말이에요. 구경 제대로 해야 되니까 사진 제가 찍어드릴게요. 그리고 우리 전문 사진사 하나 있으니까 그냥 원하시는 장소에서 사진만 찍어달라고 하면 찍어드릴게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카메라 가져가지 마세요. 그러면 카메라 잃어버릴까 봐 걱정할 이유가 없잖아요. 자, 그리고 아침에 김밥 2줄씩 쌀게요. 점심만 먹고 내려올 수 있는 코스니까 딴 거 필요 없어요. 절대 가서 길 잃어버릴 일 없고 거기서 몇째 밤 셀 일 없으니까 김밥 2줄이면 돼. 근데 이제는 어떻게 들었냐면 저 산 올라가려면 많아요. 필요한 게 이것저것 챙겨야 되고 뭐 사진기도 들어야 되고 뭐 간식거리, 물통에 뭐 추울증 오니까 겨울 옷에 그러니 그렇게 장비를 들고는 저 산 하루 만에 못 갔다 오는 거죠. 근데 그냥 반나절 만에 하루 만에 점심만 먹고 내려올 거면 되도록 가벼워야 하고 딴 거 신경 안 쓰고 산에 올라가서 자기 원하는 것만 보고 오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도 출발하자 하라고 보면 띵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또 얘기해야 돼. 이거 왜 필요 없는지 또 얘기해야 돼. 그러니까 선입견인 거예요. 그게 바로 그 선입견을 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못 놓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기존에 내가 가지고 있었던 관점, 말 그대로 선입, 먼저 내 머릿속에 들어온 그 생각들, 그게 항상 내 판단의 기준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뭔가 새로운 게 오면은 이제 이게 잘못된 기준인데 이 잘못된 기준을 갖고 이걸 판단하니 얘가 잘못된 것처럼 보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번에도 이거 하면서 뭐 저도 이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건데 과연 우리가 알고 있는 세계사가 뭘까? 교회사도 마찬가지죠. 이게 뭘까? 그러니까 우리는 몽고 그러면 그냥 몽고가 뭐 기병대가 엄청 좋아가지고 유럽도 한때 휩쓸었대 이 정도로만 생각하지 유럽 문화 자체가 거의 태반의 유럽 문화 자체가 몽골 문화하고 서구 로마 문화하고 이게 혼합되어 있는 문화라는 생각은 한 번도 안 해본 거죠. 그리고 거기가 문화의 중심이었다는 생각은 더더욱 안 하는 것이고 그냥 거기는 야만 지역이잖아요. 오리엔탈. 그리고 지금도 영화를 보면 다 그 관념에서 만들어져요. 모든 게 다. 로마에서 로마는 거예요. 몽고에서 만들어야 또 새로운 관점이 보이겠죠. 네. 근데 몽고 이제 식민지 지역에서는 아예 자기네 중심으로 역사를 보게 하는 것 자체를 스스로 거절하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네, 우리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얘기하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환단고기 얘기하는 환뽕들이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마지막 끄트머리 지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꾸만요. 그러니까 저도 그쪽 관련된 서적이나 자료들을 보면서 그거를 믿는 게 아니라 그걸로 인해서 균형이 서서히 내 무게 중심이 중심으로 이렇게 옮겨지는 걸 알 수 있단 말이지.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이게. 욕할 건 없어요. 뭐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거니까요. 뭐 그게 뭐 자기네들 마음대로 보는 건데 뭐 그걸 가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제 방식인 거예요. 그게 여기 네. 이쪽 끝에 있는 사람들한테 저쪽 끝을 보여주듯이 그 환뽕들이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 믿으면 환뽕도 믿어줘야 돼요. 똑같은 거거든. 이쪽 끝도 머리하고 이쪽 끝도 머리인데. 그 역할들을 하는 걸 뭐 욕할 게 아니라 그걸 보고 나는 어떻게 이걸 판단할 것이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어떻게 보면 좀 더
목사님과 제가 하는 이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극단적일 수 있어요. 그걸 그쵸. 보는 사람 입장에서 예, 예, 예. 우리는 알 수 있지만 저희는 중도적으로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뭐 극단이라고 생각하면 극단을 보고 본인들이 이제 자신의 입지를 판단을 해야 되겠죠. 네. 그렇게 가야 되는 건데 항상 뭔가 새로운 얘기를 하는 사람들한테는 또 뭔가 계속 그 갈구하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사실 좀 문제는 있잖아요. 있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적인 자세라고 하는 거는 신앙은 다 내 신앙이지 남의 신앙이 내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 그게 제일 초점을 중요하죠. 맞춰야지. 예, 그렇게 맞춰야 됩니다. 초점. 저 사람 새로운 얘기니까 저 사람 방식대로 생각해 볼까? 이게 아니라는 거죠.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바울 생각대로 지금까지 이렇게 왔다면 바울 아닌 사람 생각대로 아는 사람들, 저 거짓 새끼들, 예. 거짓 새끼들이라고 그렇게 미움받았던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이제 가졌을까? 에비온파는 무슨 생각을 네. 갖고 있었을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뭐 많잖아요. 많죠. 그런 것들을 한번 쭉 생각해갖고 나는 어떤 입장에 서는 게 좋을까를 해갖고 새로운 자기의 길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인 거죠. 그렇습니다. 그나마 이제 목사님과 제가 하는 이야기도 정답은 아니잖아요. 방향이죠. 그러니까요. 예, 방향인 방향이지. 거지. 길이고 방향인 거지 목적지가 아니니까. 그렇죠. 네. 목적지가 다 다를 수 있는 건데. 네. 그런 입장에서 방송을 봐줬으면 저는 참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여기까지 우리 방송하는 입장까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